제가 정면 돌파하면 노정면을 외쳐주십시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네, 부평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노정면입니다. 언제죠? 2월 2일 인재 영입식 때 찍힌 사진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표 표정 한번 보십시오.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대표께서 이거 하는 건 봤는데 이거 하는 건 못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의 꼼수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영입식 이 과정을 보니까 꼭 대표께서 이렇게 이 점퍼를 입혀주시잖아요. 뭘 하면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지만 저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멘트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멘트를 했어요. 입혀주실 때 제가 한 말은 잘 어울립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눈을 좀 힘을 풀고 저놈이 무슨 짓을 하나, 저 트릭이 어디 숨어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마추어 마술사니까 마술 그냥 즐겨주세요. 자, 이게 이 판에 몇 개 있습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요 뒷장을 보여드립니다. 몇 개 있죠? 조금 전에 보셨던 판에 몇 개가 있는지 보시면 조금 전에 이 뒷면에 몇 개 있었어요? 4개? 에이,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야! 뭘까요? 자, 이 손가락 몇 개로 여러분을 속였어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간단한 마술인데 눈속임인데 제가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왔냐? 제가 이걸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여기에 제가 이걸 그려놓은 뒤로 한 번도 개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계속 5개였고요. 계속 2개였어요. 그런데 작은 장난질을 하면 바뀝니다. 보이는 것이.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가해자입니까? 이 사진 보셨나요? 네, 이게 많이 보셨죠? 이 그림을 강연장에서 사실상 제가 꼭 이론은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왕성하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대부분이 보셨을 거예요. 화면상으로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마치 가해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언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저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만평이라고 부르기에는 참혹하죠. 언론의 펜이 등에 꽂혀있는 저 장면은 제가 볼 때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림, 누군가는 언론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위에 있는 이 네모에
사람 이름 하나를 넣어보시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 속 네모에도 이름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위에, 밑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당원 동지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 몇 분 계시군요. 망해서 접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들 제목, 최저임금 인상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들인데, 이게 보면 이렇게 대립적이죠? 어느 쪽은 너무 안 올렸다, 어느 쪽은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처한 입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도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알바를 못 구하니까 파탄 날 지경이다. 그럴 수 있죠.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소상공인 부글부글. 그럴 수 있죠. 자, 카페 알바도 유급휴가를 줘야 돼?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이런 생각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지만 크게 가을로 나뉘어 보면 을입니다. 청년 알바들, 최저임금 몇백 원 오르고 내리고에 이해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청년들, 을 중에 을이에요. 근데 이 을과 을을 싸움을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이, 언론이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쏙 빠지고 을과 을이 싸우게 만듭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이런 장난질이, 술책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죠. 과거 영호남을 갈랐죠. 박정희 정권 때부터 갈라치기 했습니다. 지금도 영호남에 서로 이렇게 겨눈시하는 그런 풍조가 남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갑인가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의사와 환자가 싸우게 만들면 의료 정책이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시민과 노동자, 파업 보도에서 늘 시민과 노동자를 싸움을 붙여요.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면 누가 좋아질까? 상위 1%. 이런 싸움 속에서, 이런 프레임 속에서 상위 1%의 권력과 부는 부쩍부쩍 커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그것에 대한 찬반을 을 대 을의 싸움으로 치환해서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증식시키는 이 판을 저는 정책이 아닌 전쟁으로 봅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는 것 사실 우리끼리는 큰 의미 없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언론 개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다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를 영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론 개혁 어떻게 하죠? 사실은 복잡합니다.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정권 장악하면 됩니다. 정답은 조금 있다가. 네. 근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합니다. 왜? 언론은, 개혁되지 않은 언론은 모든 개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는 검찰 개혁 시도에서 좌절했습니다. 언론 때문에. 그래서 언론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자. 탐탁치 않으시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KBS를 장악하는 것, YTN을 팔아치우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언론인들을 구속하려 하고 압수수색하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고소하고 이런 것들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언론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죠. 의도된 고의, 악의에 의한 오보는 반드시 징벌적 손배를 물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놓치는 거 있어요. 언론 노동자를 우리는 기레기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기레기가 되는 이후에도 한 번쯤은 신경을 써야 한다. 하루에 기사 20개, 30개를 써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언론 노동자들이 수적으로는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20개, 30개의 기사를 어떻게 쓸까요? 베끼는 거죠. 그냥 베끼는 거예요. 조회수 안 나오면 타박을 받으니까 선정적인 보도를 하게 만드는 이 구조를 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 노동자 보호가 필요하다. 복잡하니까 저를 어떻게 해요? 네. 1, 2, 3번 복잡합니다. 4번을 하면 1, 2, 3번이 풀립니다. 언론개혁 시간이 좀 걸려요. 정교하게 준비하고 또 끈질기게 설득해서 성사를 시켜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래도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시끄러운 민주당 공천, 민주당 내부에 책임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끄러울 수 있어요. 시끄러운 문제를 우리가 반성하고 바로잡으면 되죠. 요만큼 시끄러운데 이만큼 시끄러운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하면 좋습니까? 돌려막기에서 감추고 먼 뒤로 약속을 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조용한 것은 시끄러운 것만 못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가 없이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만 하죠. 그래서 지금 지도체제 바꿀 수 있습니까? 이재명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당위성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면한 4.10 총선에서 압승해야죠. 그래야 언론 개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네. 자, 4번 박수 칠 준비하십시오. 네. 자,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시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노종면이 누구야? 그러면 소개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많이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거 돌발 영상. 뭐 제가 그냥 잠깐 만든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참 따뜻한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매우 거칠었어요. 카메라도 흔들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B컷으로 보도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돌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게 돌발 영상의 시작입니다. YTN에 찾아가서 관람을 해야 됩니다. 그때 영상이 아카이빙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국민TV 조합원들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저는 2014년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전무후무한 미디어 운동을 가슴 벅차게 진행했습니다. 그때 매일 했던 뉴스가 뉴스K, 국민TV 뉴스K. 지금 KBS 9시 뉴스, 뉴스데스크보다 훨씬 질이 높다고 자부하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뉴스타파. 제가 누구예요? 뉴스타파의 초대 앵커. 뉴스타파 만든 사람이 누구요? 예, 저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돌발 영상은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다른 언론 동지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돌발 영상 누가 이름 지었냐? 노종면이 지었죠. 뉴스타파는? 네, 근데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뉴스타파 이름도 제가 지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저 뉴스타파 제오는 이름은 제가 만들고 신영복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저 글씨를 받아냈습니다. 2009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사진입니다. 제가 회직당한 건 다 아실 테고요. 회직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에서 용역을 고용해서 회사 출입을 막습니다. 이분들은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건 아니죠. 용역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회사로부터 받고 노종면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가면 100개를 사서 저희 YTN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같이 똑같은 가면을 쓰고 나 잡아봐라 했습니다. 저런 투쟁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꼭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기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아, 이런 언론 투쟁이 있었구나. 저렇게 언론인들은 저항할 수 있구나. 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 캡처는 YTN 라이브 방송, 실제 라이브 방송 화면입니다. 여기 공정방송 피켓이죠? 제가 앵커 뒤에 가서 이렇게 하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접니다. 이 사람이 접니다. 제가 혼자 올라가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저 혹시 맞고 끌려갈까봐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른 조합원들이 와서 화면이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하나 더 볼까요? 이것도 역시 YTN의 라이브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TV 켜면 나오는 그 화면이에요. 거기에 이상한 글자가 좀 보여요? YTN 로고 밑에 공정방송. 이거 저희 노조가 임의로 띄운 겁니다. 생방송 중에 띄웠어요. 저거 가리려고 회사에서 이 라이브라는 걸로 가려서 저희가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런 언론 투쟁이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기자들이 공정방송 리본을 가슴에 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YTN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맨 왼쪽 사진, 국회 출입하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검은색 옷을 입고 공정방송 리본을 같이 달아줬습니다. SBS, MBC, YTN, 이른바 블랙 투쟁, 언론이 죽었다라는 인식하에 검은 상복을 의미하는 검은색 옷을,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실제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이게 블랙 투쟁입니다. 그렇죠. 저는 부평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왜 부평이냐? 아마 당에서는 제가 부평에서 나고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라왔다고 부평이 키워준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부평에 보낸 거예요. 저는 앞으로 부평을 키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저의 구호는 빛나라 부평입니다. 부평을 빛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돌파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정신으로 부평의 국회의원이 부평의 지지로 부평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보는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낼 때 그때 부평은 정치의 중심, 정책의 중심 우뚝 설 겁니다. 제가 앵커 출신이니까 클로징 멘트 짧게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10일은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그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학대한 세력을 저 인천 앞바다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 저는 물러나고 오늘 4월 11일 당선 인사 드리겠습니다.